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처음으로 독립해서 이사를 한 20대 남자입니다. 부모님 댁에 얹혀 살 때는 몰랐는데 독립을 해서 나만의 공간이 생기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더구나 저는 밖에 나가 노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집돌이거든요. 가전은 거의 옵션으로 다 있는 곳이라 가구랑 집을 꾸밀 소품들을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중고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중고로 구매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당근을 하면서 제게 필요한 물건이 없나 확인하고는 했습니다. 한참 구경을 하다가 거실 소파 앞에 작은 테이블을 하나 놓고 싶었는데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테이블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상태도 거의 새 것처럼 좋아 보였고 가격도 괜찮아서 구매를 하고자 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채팅을 했더니 물건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고 가구이다 보니까 직거래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차를 끌고 다녀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분 혼자서 들고 가기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아, 괜찮습니다. 저 건장한 남자라 그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아, 남자분이셨구나. 네, 그러면 내일 뵐게요. 다음날 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테이블을 가지러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판매자분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내일 갈게요. 너무 미안해요. 내일은 꼭 시간 빼놓을게요. 나가려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살짝 짜증이 나긴 했지만 싸게 사려면 어쩔 수 없지 싶었습니다. 나갈 준비를 하고 나온 김에 그냥 친구랑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는 만나서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판매자분께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내일 12시쯤 시간 괜찮으면 그때 올래요? 네, 저는 아무 때나 상관없어서요. 그럼 12시에 갈게요. 저는 지금 딱히 일을 하고 있던 게 아니어서 시간이 남아 돌았기 때문에 빨리 받아오면 좋은 거니까 12시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판매자분이 알려주신 주소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되게 섹시하게 생긴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왔어요?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들어와요. 굉장히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 저를 맞이해준 여자를 보고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헛기침만 나왔습니다. 잠깐 소파에 앉아 있어요. 마실 것 좀 갖다 줄게요. 그녀는 주방으로 가더니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감사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집을 둘러보는데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딱 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테이블은 본인이 쓰시려고 사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독립해서 그냥 제가 원하는 분위기로 집 좀 꾸미고 싶어서요. 젊은 총각 같아 보이는데 되게 세심한가 봐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편한 분위기로 꾸미려고요. 인테리어에 관심도 많고요. 잘 됐다. 실은 내가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물건 하나씩 내놓고 있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요. 내가 약속 취소한 것도 미안하고 여러 사람 들락거리면서 물건 내놓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이사 가실 때 다 가지고 가면 되지 않아요? 내가 남편이랑 주말 부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 있는 쪽으로 아예 내려가기로 했는데 어차피 남편 집에 물건들이 이미 다 있어서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요. 결혼하셨구나.
저는 너무 젊고 이쁘시길래 미혼이신 줄 알았는데. 어머, 고마워라. 오랜만에 이쁘다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 진짜 빈말이 아니라 예쁘세요. 남편분도 속상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쁘신 분을 두고 주말부부 하면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맨날 밖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느라 신났을걸요. 이제 자유가 끝났으니 힘들어할 수도 있겠네. 아, 밥 안 먹었죠? 점심시간인데 밥이나 먹고 가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으면 됩니다. 내가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 말했죠? 주말부부라고. 매번 밥 혼자 먹는 게 얼마나 외롭던지. 준비할 테니까 먹고 가요. 아, 진짜 괜찮은데.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녀는 정말 외로웠던 건지 오늘 처음 보는 저에게 밥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야 너무 땡큐였죠. 테이블도 마음에 들었는데 다른 소품이랑 가구들도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하니 완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쁘고 섹시한 그녀가 제 스타일이기도 했고요. 그녀는 많이 외로웠는지 신이 나서 계속 떠드는데 그 모습도 귀여워 보였어요. 밥을 먹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녀가 차려준 맛있는 밥을 먹고 이제 저는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천천히 둘러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뭐든지 다. 어차피 큰 가구들이나 가전은 좁은 저희 집에 필요도 없었고 저는 인테리어 소품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소품들 몇 개를 고르고 다 골랐다고 테이블이랑 함께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진짜 다 골랐어요? 나도 골라도 되는데. 네? 그녀는 계속 제게 요상한 눈빛을 보내더니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남자 구매자 나오기를 기다렸거든. 말했지? 너무 외롭다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너무 좋은데. 나 어때? 나도 가져볼래? 순간 귀가 빨개지고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침묵은 긍정의 의미인 건가? 그러더니 그녀는 제게 다가와서 키스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저는 그녀가 키스를 하자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구입하기로 한 테이블 옆 소파에 그녀를 눕혀 우리는 하나가 되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과 어차피 이사가면 마주칠 일도 없을 사람인데 뭐 어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결국 에라 모르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 시간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정신을 차리고 저는 테이블과 소품을 들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오니 또 그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직 소품 많은데 더 가지러 올래? 저는 그녀와의 시간이 너무 좋았지만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녀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외로운 노부녀는 정말 위험하구나 뼈저리게 깨닫게 된 계기였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주말부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채팅으로만 대화를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당근에 물건을 올린 게 있는데 그녀는 계정을 바꿔서 제게 채팅을 걸어왔어요. 그날 자기가 별로였냐, 왜 차단했냐, 다음 주에 이사하니까 그 전에 한 번 더 와라. 계속 채팅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탈퇴를 하고 계정을 바꿔버렸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제 번호라도 알았다가는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취업을 하러 서울에 올라오기 전 사랑에 빠졌던 여자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도 안 하는데 마냥 서울에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본가로 내려와서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공부를 하고는 했어요. 제가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하니까 부모님이 공부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네 밥벌이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집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보고 야간에 알바라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알바해서 용돈 받아 쓰라고요. 무슨 야간 편의점 알바냐 뭐라 하고 싶었지만 성인이 돼서 부모님께 매번 손 벌리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야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야간에 알바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평소 그냥 진상도 아닌데 술 먹고 술에 취한 진상들을 상대하기가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야간에 편의점 일하러 나오신다고 하면 괜히 걱정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야간에는 무조건 알바를 쓰라고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알바를 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대에 와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빵 이런 거를 사서 먹고 가는 여자가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쯤 와서 도시락에 먹고 가는 여자가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도 무슨 오지랖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살도 없는데도 삼각김밥 한 개 이런 식으로 먹는 걸 보니 안쓰럽더라고요.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서 또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고 저는 도시락이랑 음료를 챙겨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이거 괜찮으시면 가져가서 드세요. 네? 어차피 조금 있으면 폐기해야 되는 도시락이거든요. 근데 먹는 데는 문제 없어요. 매번 삼각김밥 한 개만 드시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그래도 새벽까지 일하시는 것 같은데 든든하게 챙겨 드셔야 버티죠. 저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을 보니 내가 괜히 실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 입장에서는 괜한 동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그녀는 살짝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화제를 돌리려 말을 걸었어요. 근데 매번 같은 시간에 거의 오시던데 그때 일이 끝나시나 봐요. 새벽까지 일하는 거 힘드시죠? 저도 새벽 알바 해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네. 저 앞 고깃집에서 일해요. 새벽에 일하는 게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알바 하나 더 할 수 있고. 이 여자 참 열심히 사는 여자구나 싶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녀랑 대화를 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재미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 부대 알바가 오고 나서야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깨달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죠? 아니요. 저도 즐거웠어요. 사람이랑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해본 게 얼마만인지. 고마워요. 가볼게요. 그녀는 왜인지 모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런 그녀가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옆에서 지켜주고 싶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가 편의점에 오면 저는 그녀와 함께 폐기 도시락을 먹고는 했어요. 그녀가 부담스럽지 않게 어차피 폐기될 거고 저도 밥을 먹어야 된다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분식을 사오거나 커피를 사오고는 했어요. 아무도 없는 야간 편의점이 저희 둘만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편의점이 아닌 밖에서도 따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녀와 저 둘 다 쉬는 날을 맞춰 밖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함께 영화도 보고 유명한 맛집 찾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우리는 술을 한잔 하기로 했어요. 저는 돈 없는 취준생이고 그녀도 돈이 없어 힘들기 때문에 술을 사서 그녀의 집에서 마시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서로에게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취기가 올랐고 눈을 마주치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홀리듯 우리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 키스를 하고 그녀와 하나가 되려는 순간 그녀가 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왜 그래요? 나 못한 얘기가 있어. 내 얘기 듣고 현우씨 마음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때 나를 안아줘. 갑자기 진지하게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무슨 이야기일지 살짝 겁이 났습니다. 더 깊어지기 전에 말해야 했었는데 현우씨랑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나 실은 이혼한 도시녀야. 아이도 있고 전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했는데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못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지금 악착같이 돈 벌고 있는 거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녀 혼자 속으로 얼마나 끙끙 거렸을지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미 손깍지가 씌일 대로 씌어서 그녀가 애떨린 이혼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가진 게 없지만 취업하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철이 없었던 거죠. 상관없어요. 당신 과거가 어떻든 나는 그냥 당신 있는 그대로를 다 사랑해요.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그녀에게 입을 맞추며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마냥 청순하고 연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녀는 밤이 되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저를 휘어잡았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의 매력에 저는 더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일이 끝나면 항상 제가 있는 편의점으로 왔고 저희는 만날수록 점점 더 대범해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이다 보니 그녀와 함께 직원용 창고로 들어가 사랑을 나누곤 했어요. 손님이 들어오는 종소리가 들릴 때면 정말 스릴 넘쳤습니다. 그날도 그녀와 함께 창고로 들어가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너 이 자식!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 저는 그녀를 집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녀는 연신 어떡하냐면서 걱정을 했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정을 다 설명했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이러라고 그 비싼 대학 등록금도 해주면서 보낸 줄 알아? 그리고 애 있는 이혼녀가 가당키나 하냐? 너 정신 안 차릴래? 그럴 거면 당장 서울로 올라가! 아버지, 저 민정이 포기 못해요. 아주 연병을 하네.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너한테 이제 아무런 지원 안 해준다. 정신 차리고 서울 다시 가. 후회할 행동 그만하고 오늘 날 박는 대로 서울 올라가라.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아버지 때문에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녀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인지 오히려 그녀가 제 연락을 피하고 받지 않더라고요. 한참 연락을 해봤지만 그녀에게서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고 취업해서 자리 잡은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기도 했고 계속 생각이 나는 그녀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그녀와 그녀의 아이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시 연락을 하는 게 망설여지네요.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이라도 듣고 싶은데 소식조차 알 수 없으니 더 애틋하고 그리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후회하기 전에 연락을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연락을 하는 게 그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을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